아 진짜? 이란이 참 진짜 대단하네요. 알려드리고 갈 수 있는 게 일단 세계 뭐다 남미 국가도 여러 가지 앞설 수도 있고 뭐 시외가스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미국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어, 원유를 채굴할 때 가장 싸게 질이 좋은 거 대비 굉장히 싸게 그러니까 코스트가 많이 안 드는 원유를 그런 게 그러니까 원유 질이 좋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사우디랑 이란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진짜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나라잖아요. 그 원유 하나만으로도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에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이제 얘가 순위파의 맹주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대로 이제 시아파의 맹주가 있는데 그게 이란이잖아요. 근데 이란도 마찬가지로 사우디랑 비슷하게 치킨 게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유가 이제 오일이 올라가 버리면은 오일 값을 얘가 낮춰가지고 치킨 서버가지고 다 나머지 이제 그 산유국들을 다 망가뜨리고 본인들이 살아남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에서 우월할 수가 있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이 지금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딱 들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예, 양이죠. 그래서 원유 매장량이 세계 3위로 올라서나 봐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이란 이렇게겠죠. 그래서 이란 원유 매장량 세계 3위로 올라서나 530억 배럴 유전 발견.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신기하네요. 왜냐면 지금 이란이 미국한테 지금 제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못 살 수밖에 없는 게 그 제가 그냥 카더라긴 한데 세계 그 원유 있잖아요. 수송한 게 수송 그런 것들이란 어떤 배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유를 이렇게 수출해가지고 배급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국이랑 영국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사우디에서는 무조건 달러로만 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로 사갈 수 있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달러밖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를 파는데 달러로 사가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랑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이란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에 달러 패권이 자꾸 그러니까 오일 패권이랑 달러 패권으로 이제 미국이 조여오니까 그런 것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위안화로 결제를 하기도 하고 또 배급을 그렇게 안 해줬거나 아니면 미국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나라들에 이렇게 원유를 공급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미국이 그렇게 그러니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우디랑 먹고 이제 이란을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석유를 제대로 수출하고 싶어서 수출에 많이 제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수출을 계속 하니까 그냥 돈 들어오고 그냥 그걸로 이제 불리면 되니까 왕가가 부자가 그러니까 돈이 많잖아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세계 무대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북한 같은 나라들에게 제재를 들어가는 게 대부분 경제 제재로 들어가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마켓에 너무 못와. 그러니까 세계 마켓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수출도 하고 뭐 필요한 것도 사고 이래야지 이제 세계가 이제 돌아가잖아요.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터링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이랑 교육금 뭐 들어가는데 여기에 안 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철저하게 그걸 당했고 그게 싫어서 이제 정상국가로 나오려고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핵 포기할게 이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제재를 받고 있고 이번에 좀 더 제재를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오바마가 핵 합의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핵 합의를 미국에서 탈퇴를 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우디 쪽으로 더 기울었다는 것 같고 사우디 하나만 보고 중동은 그냥 관리하겠다. 이란 하나만 잡고 가겠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 다 빼고 중국 견제해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요. 미국이 제일 이제 크게 바라봐야 될 거는 중국이거든요. 왜냐면 중국이 또 이제 IT 플랫폼을 잡고 들어오니까 이쪽을 딴지를 안 거면은 세계 산업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중국을 영국이 앞설 수 있었던 게 1차 산업혁명 때 이제 증기 그런 걸 통해서 대량 생산 가능해지고 2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다품종 소형체제가 갖춰지면서 다품종이 아니라 소품종 다량체제 그때는 그렇겠죠. 그래서 포도주의적으로 굉장히 많이 찍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또 올라서게 되는 거고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또 미국 국가들 금융, 정보, 실리콘밸리가 선도에 나가게 됐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5G를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통신 장비 업체라든지 그런 반도체 이런 것들 앞서가는 나라들이 알, 뭐랄까 앞서가게 될 테고 플랫폼을 주도하게 될 텐데 그거에 있어서 화웨이가 굉장히 앞서갔다고 하죠. 5G 그런 채널에 있어서 뭐 하드웨어적으로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미국이 따라잡기 힘들 거라는 판단하에 화웨이 제재가 들어가면서 북미무역 전쟁이 나오는 그런 걸로 이제 많은 이제 신문 기사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견제를 이제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 자체가 돈이 많은 데다가 뭐 얌체스럽게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미국도
다 까놓고 보면 정보가 풀리지 않았을 뿐이지 중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정보전이라든지 스파이지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이미 뭐 다 모든 전방위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런 게 다 있었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이 가장 발목 잡아야 되는 거는 중국이죠. 중국의 견제를 져가줘야 되니까 다른 쪽의 견제를 그냥 다 푸는 거예요. 사실 이란 풀어줘봤자 얘네가 뭐 원유 팔아가지고 수출해봤자 금융을 갖고 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제 러시아 루블 똥값 된 것처럼 이란도 그냥 나중에 얘네 그냥 화폐 그냥 똥값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얘네 그냥 석유 그냥 뭐야 완전히 그냥 개 싸게 그냥 사는 거죠. 강달러로 그냥 들어가서 석유 다 바잉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 전략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그냥 좀 제재 풀고 군사 낭비하지 말고 전비 낭비하지 말고 빼면서 사우디 그냥 친해가지고 너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해주면서 터키랑 좀 손잡고 그렇게 해서 그냥 견제 EEJ 같은 느낌을 해놓고 지네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견제.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연선 노선을 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그걸 이렇게 발 담그지 않아도 되는데 다 담그고 있냐. 이런 거에 이제 아무래도 장사 거래 기술을 아는 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나이브하지만 제가 장사치여서 그러니까 장사치라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이해타산이 빠르다는 거잖아요. 이해타산 빠리빠리 불렸을 때 미국에 솔직히 여기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 지역도 아니에요. 사우디가 알아서 원유 잘 생산해주고 있고 지네들 이제 셰일가스 혁명이 돼가지고 이제 원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탑으로 올라가는데 굳이 이제 중동에다가 그렇게 빨대 꽂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빼고 아니야 이게 중국을 잡아야 돼 이렇게 아마 틀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 제재를 때리면서 핵 합의를 지네가 파기했잖아요. 지네가 먼저 맺어놓고 힘들게. 내가 파기하면서 이쪽에서 시리아 그쪽도 크루드 쪽 자치 지역도 다 빼버리고 뺄 수 있는 다 빼는 거죠. 중동 빼서 이거 중국에도 전력 두고 하겠다 이거 아닐까요? 지금 중국 견제 안 하면 사실 이제 패권이 뺏기거든요. 패권이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중국 돈 위안화가 공용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공용 화폐로 만들고 공용 언어로 만든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어릴 때부터 영어 배워가지고 거의 다 시간 하루에 뭐 넉넉 잡고 초등학생 때부터 거의 국영수잖아요. 국어 다음에 영어잖아요. 여기다가 전 국민이 몇 시간씩 투자한 거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몇 시간이냐? 뭐 1시간씩 뭐 4번 정도 든다 쳐도 4시간씩이고 뭐 4교육 이런 거 하면은 그럼 이게 한 사람이 평생에 영어 교육에 대한 투자한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영어 배우러 미국 가야 되잖아요. 이런 약간 그런 교육적인 인프라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그거랑 결제, 달러. 우리 달러 사야 되죠. 여행 가려면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패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실효 이익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냥 각 나라로 가서 뭐 취업 같은 것도 그냥 뭐 영어 교사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중국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언어가 또 그렇게 되고 하면은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세계가 중국 주도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옛날부터 세계는 중국 주도로 돌아왔어요. 근데 영국이 식민지 개척하고 동인도에서 딱 아르마다 잡고 나. 근데 왜 이렇게 개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르마다 잡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 식민지 경쟁하면서 식민지 다 먹고 이제 해가 지지 않을 정도 캐나다 뭐 이렇게 방대한 영토 지배하면서 거기서 갖고 오는 거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 이제 넘어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 개척하면서 이제 그 보스턴 차스권 그때 독립하면서 그래서 지금 영국이에요. 영국인데 영국에서 왕족이 아닌 그런 친구들이 가서 진짜 개척 정신을 세운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이민자한테 관대했던 거고 그래서 단순히 영국이 세운 나라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영국이 인디안 다 죽이면서 세운 나라죠 미국이. 그렇게 세계 대전 거치면서 정말 잘 성장해 왔는데 이제 그걸 중국한테 뺏기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을 견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와중에서 이제 이란한테 핵합의 포기하고 사우디랑 터키로 이제 얘네 좀 약간 잡아놓고 이렇게도 이미 주는 군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빼면서 이제 그 전력 투구를 중국한테 하겠죠. 어쨌든 간에 헤드라인 하나 갖고 제가 개소리를 많이 했네요. 10분 동안 떠든 것 같은데. 자,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하산 로하니 이제 이란 대통령이에요. 하메네이라 그래가지고 이란의 그 가장 정신적인 이제 지도자는 있는데 대통령은 로하니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중부 야지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남서부 유전지대 후제스틴주에서
원유 매장량 530억 배럴에 달하는 유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거 어떻게 수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켜보죠. 지도 정보가 없네요. 간단하게 그냥 팩트만 담은 기사군요. 그래서 이란이 530억에 달하는 원유가 매장된 대형 유전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카더라 할 수도 있네요. 밝혔다. 이란이 스스로 밝힌 거네요. 이 유전에서 상업 생산이 이루어지면 이런 원유 매장량은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현재 타스님 통신 등에 따르면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이란 남서부 유전지대 후제스탄주에서 530억 배럴 규모의 유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매장량 기준 아흐바주 유전 650억 배럴에 이어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유전이다. 루하니 대통령은 이 반가운 소식을 국민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이 대형 유전은 정부와 국영 석유회사가 이란 국민에게 선사하는 조그마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올해 영국 석유회사 BP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확인 매장량은 1,556억 배럴로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은 세계 4위다. 아 그래요? 베네수엘라가 제일 많군요. 근데 이제 원유 그 질이 안 좋다고 알고 있어요. 뭐 섞인 게 많아가지고 정제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에 이은 4위다. 아 캐나다도 많구나. 이게 진짜 축복받는 나라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트랙 유전에서 상업적 생산이 확인되면 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2천억 배럴을 넘겨 세계 4위, 세계 3위 캐나다 1,689억 배럴을 앞지르게 된다. 다만 미국의 경제 제재가 이란 원유 수출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기 전 이란 원유 수출량은 하루 250만 배럴 정도였다. 그 해 전체로 봐도 세계 7위 수준이다. 그러나 제재가 복원됐다는 건 다시 제재를 시작했다는 거죠. 현재 이란 석유 수출량 하루 평균은 50만 배럴로 쪼그라들어 거의 5배, 20%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세계 25위까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로하니 대통령은 새로운 유전으로 국민의 부가 더 커질 것이라며 경제 제재를 아무리 퍼부어도 우리는 530억 배럴짜리 유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백악관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짜 축복받는 나라네요. 축복받는 나라야. 네. 이건 뭐 로또 맞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펼쳐질지 이런 제재에 들어갔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어쨌든 간에 얘네가 아무리 뭐 석유가 많아도 그 팔 수 있는 그 플랫폼 자체를 미국에서 안 열어주면은 그냥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신경 안 쓸 수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유 매장량에서 앞서게 되면 또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또 이제 그 외교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기사였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런 제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기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원유 매장량 세계 3위로 올랐으나 530억 배럴 유전 발견.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